자, 이번 영상은 단타 매매 기법 중에서도 시장에서 정확하고 강력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매 방법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면은 어떤 종목에서는 1% 먹고 또 어떤 거에는 3% 먹고 근데 가끔 가다가 10%, 20% 그렇게 먹는 종목이 있습니다. 단타면은 무조건 1%, 2% 뛰기로 아실 수 있지만 가끔씩 오는 기회에서는 10%, 20% 정말 강력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이 이렇게 10%, 20% 단타로 이런 수익률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텐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타가 무엇이 중요할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타의 중요성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단타로 먹을 자리를 확실하게 제공해주는 종목과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단타로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당장 여기서 사면 물리고 여기서 사면 물리고 지금 20%, 15% 이런 거 당장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량은 없고 매물대는 많고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을 때 먹을 자리를 확실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타의 장점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당연히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실전 투자 대회를 할 때도 이 폭락장이었는데 지수가 폭락을 해도 단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타의 최대 장점이며 이 단타로 먹을 자리를 제공해주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종목 선정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선정은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도록 하겠지만 신고가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신고가 종목이 하루에 20%, 운 좋게는 상한가까지 나옵니다. 근데 상한가까지 기대하기에는 요즘에 상한가보다는 한 25%, 27%, 이 정도까지 오르거나 상한가를 찍었다가 내려오거나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타를 칠 때는 이 종목에서 확실하게 단타 자리를 만들어 줄지 그것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애매하다 싶고 들어가봤자 별로 확신이 안 서는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들어서 들어가도 물리는데 확신이 안 드는데 들어간다면은 그게 물리고 손절하고 내동매매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수료 세금까지 비쌌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0.25%, 28% 이게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종목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종목이 일단 알테오젠, 셀리버리, 두산 퓨얼셀, 시젠, 한진칼 이런 종목들입니다. 한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우선 단타를 칠 때 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버나잇이나 스윙을 한다면 알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단타를 칠 거라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하면은 그거는 좋은 재료가 아니라 안 좋은 재료입니다. 실적 발표가 좋다든지 계약을 맺었다든지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주가는 폭락한다. 그거는 주가가 다 말해주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재료에 맞게 상승을 하거나 아무튼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건 좋은 재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승을 말해주는 것이 신고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종목들을 이렇게 찝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종목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던 것들 제가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시세가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 물론 음봉이 떴을 때도 있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도 있지만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두 번째 VI까지, 그러니까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 횟수 2번까지 20%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2번이 걸리면은 시초가가 마이너스가 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20%가 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공통점은 두 번째 VI까지 걸린다는 것이며, 시장에서 하루에도 보면은 두 번째 VI가 걸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저도 단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목들이 워낙 많고 이거를 순간순간 캐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반응도 없던 종목이어서 이게 갑자기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장에 하루에도 두 번째 VI가 걸리는 종목이 많지만 이런 종목들은 일단 포기하셔야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역사적 신고가, 상장 이후에 최고가, 그런 종목들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꾸준히 오르다가 단타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꾸준히 오르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 아무리 거북이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서 두 번째 VI까지,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셀리버리, 한진칼, 시젠, 알테오젠, 최근에 전부 다 두 번째 VI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넘어설 때 두 번째 VI가 걸릴 수 있는 조건은 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부터 봐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다, 이 횡보 구간보다 확실하게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 이때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10% 이내 첫 번째 VI가 걸리기 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눈치가 느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첫 번째 VI가 걸리면 여기다 전부 찍히기 때문에 찍힌 거를 보고 이게 역사적 신고가인가, 그 전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인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평소보다 좀 거래량이 다른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두산 퓨얼셀, 그동안 행보가 나오다가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니까 이렇게 25% 두 번째 VI가 걸렸습니다. 그 뒤로는 제 영역이 아니지만 이날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폭발. SNS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종목이 잘 계속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단타는 이때 터질 때 이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의 흐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셀리버리, 결과가 좋지 않지만 그 전에 강했을 때, 이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종목의 이 상황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9%. 이때는 워낙 조용했던 종목이라서 잘 못 잡는다 치지만 한번 1차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선 다시 고점을 돌파해 줄 때,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면은 1차 상승 때는 잘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는데 1차 상승 나왔다가 2차 상승, 2차 상승 때는 이 눌림목, 횡보, 이 구간보다 훨씬 다른 거래량이 나옵니다. 3차 상승부터는 또 영역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2차 상승도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1차 상승, 1차로 인해서 그전 고점을 뚫어주고 1,300원을 뚫어주고 나서 이 1,300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다가 여기서 또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두 번째 VI가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평소와 거래량이 다른지 확인해야 됩니다. 평소와 거래량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눌릴 때는 3분당 거래량이 4,000주, 적게 나오면 1,000주, 2,000주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올라간다, 이러면 거래량이 평소와 눈에 띄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비교만 할 줄 알면은 딱 보더라도 거래량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꾸준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냥 잠깐 한순간 나왔다가 거래량 확 줄어들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고른 다음에 이게 꾸준히 오를 때는 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이런 대형주들은 뭐 두 번째 VI까지는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포기를 하고 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뭐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한 5조 이하 이 정도 종목에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매물대가 얼마가 있든 간에 거래량을 통해서 두 번째 VI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진칼도 마찬가지. 이때 시세가 나올 때 평소와 거래량이 달랐습니다. 이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평소와 거래량이 어떻게 달랐는지 이거는 분봉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두산퓨얼셀, 그리고 SNS텍, 알테오젠 이것도 똑같습니다. 평소와 거래량이 다르니까. 그리고 시젠이 이때 상한가가 나왔던 게 평소와 거래량이 달랐습니다. 이 구간에서 상한가 전의 구간에서 보시면 100만 주에서 뭐 많게는 600만 주 급등 전에 올라오긴 했지만 적게 나오면은 1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이 정도 나오던 게 이때 급등할 때 평소와 거래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 조건이 역사적 신고가 종목. 이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그냥 신고가가 나왔다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알테오젠처럼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알테오젠처럼 대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최대한 고점에서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지던가 이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강한 종목. 최근에 1차 상승 때 이게 중요한데 1차 상승 때 한 3천억 원 정도 나온 거 3천억이 딱 3천억이 아니더라도 한 2천억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파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 나서 이때 거래량이 평소와 다를 때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VI가 두 번째 걸리지 않았지만 17%까지 이 거래대금은 1차 상승 때 거래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볼 때 평소와 거래량이 다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뭐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 특히 한진칼 딱 보더라도 거래량이 잠깐 나올 때만 나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했을 때 23%까지 급등했을 때 이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랑 여기를 비교한다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올라와도 기본적인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라와도 기본적인 거래량이 유지. 확실하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진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황금선 위는 필수며 그리고 기준가도 필수입니다.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는 게 필수이며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나올 때 최소한 한 10만 주 이상 이 정도 거래량이 계속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내려가고 증가하고 내려가고 반복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온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이걸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다시 패대기를 치거나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분봉으로 볼 때 평소와 다른 거래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못 속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급등할 확률이 그날 급등이 나와서 뭐 25%, 27% 이렇게 시세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27%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타로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이 27% 오른다고 여기서 최소 20% 빼먹어야지. 여기선 10%는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27% 오르는 종목이 단타 치는 나에게 먹을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27% 오르더라도 나한테 1%라도 먹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거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아무 종목, 이런 것들, 지금 당장 볼 때 지금 들어가서 1%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수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며
들어가자마자 물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 하락과 빅텍 급등. 아무튼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며 상승과 거래량을 꾸준히 유지해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작정하고 올린다면은 두 번째 VI까지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두 번째 VI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까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평소 거래량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평소와 거래량이 다르게 이렇게 나오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진입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 영상 관련돼서 올려드린 것도 시즌에서 20% 수익을 챙겼는데 뭐 매매 타이밍이 눈치가 빠를수록 좋긴 하지만 눈치가 느리더라도 변동성 완화 장치만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고서 10%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뒤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랜드 이것도 여기서 상한가를 갈 때 평소와 거래량이 달랐으며 그 다음 날에도 거래량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0%에서 27%까지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거래량이 평소와 다를 때 그때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신고가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가기 전에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서 종목을 찾아서 그냥 편하게 관심 종목 따로 만들어서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게 좀 평소와 다르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다 싶으면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타니까 당연히 그날 시세가 줄 때 시세가 나왔을 때 먹고 도망가는 게 좋으며 그날 20%가 오른다 하더라도 다음 날에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그 다음 날에 장대 음봉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거래량이 나오고 시세가 나올 때 이때 수익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찾다 보면 어떤 종목에서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라파스 신규 상장주인데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신고가 뚫어준 상태에서 이 자리 이미 놓치신 분들은 여기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일단 1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3만원을 가든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든 일단 구경만 하셔야 됩니다. 구경만 하다가 이제 횡보와 눌림목이 찾아오는 구간에서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질 때 그 횡보와 눌림목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주가 나왔다면 횡보와 조정 기간 동안에는 뭐 하루에 50만 주에서 100만 주 그 정도가 나온다 쳤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에 50만 주가 나오던데 갑자기 오전장부터 3분당 거래량이 뭐 10만 주 이상 유지가 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역사적 신고가에 있으며 그 전 고점을 뚫어서 2차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 치젠이 이때 상한가, 한진칼이 이때 상한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시고 왜 상한가를 갔는지 거래량이 평소와 어떻게 달랐는지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신다면 뭔가 특이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1차 상승 때 강했던 것들 그리고 분봉으로 볼 때 평소와 거래량이 다른 거 상승과 거래량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떤 종목이든 대입해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종목과 그리고 두산 퓨얼셀 이게 시세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기적으로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조건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대응을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